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돈덩어리예요. 걸어다니는 재산이에요. 걸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쏘다닐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지주머니만 채우지 말고 남주머니도 채워주면서.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 수의 찬탄하라.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수의 찬탄하라. 기뻐하고 칭찬해주라. 요즘에 뭐 댓글 다는 거 보면 막 칭찬해주는 거 많아. 너무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난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래요. 막 이런 댓글들 달아주시더라고. 보면은 행복하세요. 뭐 어쩌세요. 이제는 고생 끝내요.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막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남 잘되라고 칭찬해 주는 게 수의 찬탄이에요. 그게 내 재산도 있지만 남의 주머니 재산도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또 상대가 이쪽 재산 막 채워주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전부 부자야. 거지는 한 명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그러잖아. 왜 막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선배 나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막 장난하는 거 하대. 1억만 빌려줘. 그럼 빌려줄게. 이러는 경우 봤어요? 제가 어쩌다 뭐 자료 찾다 봤는데 5천만 원 빌려달라 1억 빌려달라가 계좌번호 불러 이래더라고. 여러분은 신체 자본과 심리 자본과 언어 자본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 때 나 1억 빌려줄래? 그럴 때 첫 마디가 계좌번호 불러 이럴 친구가 있냐고요. 옆에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 만드셔야 돼요. 1억까지는 아니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너끈히 빌려줄게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가다듬어. 제가 이번에 저기에 그 경북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해가 나가고 스님들이 막 정진 중에 피해를 보고 그랬어요. 수해가 났으니까 그 피해 지역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그냥 아는 분들한테 신도님들 전화해서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스님들 좀 수행 정진 중에 피해가 났습니다. 막 물길이 또랑이 생기고 그냥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틀 만에 7천만 원을 도와주세요. 오히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책임지고 살아야 하나. 믿고 주잖아요. 믿고 주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믿고 준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의 전체에 살아온 결산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견적서에 그냥 나와야 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여러분이 뭔가 힘든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도망간다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도 원망하지 말라. 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아시겠어요?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 하늘 아래 자기 잘 되라고 무조건 대놓고 축수 발언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 아니면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산관리에 대해서 뒤안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야 돼. 그치? 누군가가 그대를 위해서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 부모님 계시지. 당연히 부모 형제 자매. 형제는 아닐 수도 있어. 네? 형제는 또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 되라고 해주잖아.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줄 때 그거 계산 따지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무한대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걱정하거나 따지지 말라. 전혀.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20살인가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이 병명이 뭐냐면은 그 수막염이 박테리아성 수막염이 오는 바람에 두 양쪽 다리를 잘라내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여인의 이야기 하나 해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여자분이 내가 너무 그 감동받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게 됐어. 눈 뜨고 보니 두 다리가 다 잘라진 거야. 수막염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침범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이 그렇게 무서워요.
의족을 했어. 근데 자기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스노우보드 타는 게 꿈이야. 근데 다리가 잘렸으니 어떻게 스노우보드를 타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22살이 됐을 적에 아버지가 막 심장, 방광, 비장, 왼쪽 귀 막 청력 다 잃었어요. 예, 나고장 났어요. 바이러스 침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의족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22살 될 때 심장을 하나 주셨어. 심장 수술까지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타는 거를 상상을 해, 자기가. 상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실제로 눈밭에 가서 막 스노우보드 스키 타는 거를 막 그냥 떠올리면서 현장에 있는 듯이 상상을 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가요, 이제. 가가지고 그 리프트를 올라타. 그래서 스키 리프트에 딱 올라갔는데 타는데 다리만 뚝 빠져갖고 나간 거야. 자긴 여기 있고 그냥 너무너무 충격받았대,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어요. 의족을 새로 제작을 해서 이제 스키 타는 걸 했는데 그거를 맹렬하게 연습을 했어. 의족을 끼고 양쪽 다리를 다 의족 끼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여성 중에서 세계 랭킹 1위 금메달 2번 땄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22살 먹은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전의 제 자신의 모습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두 다리 잘린 걸 보고 펑펑펑펑 울었대. 엄마하고 침대에 와서 붙들고. 그러다가 깨달았대. 내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내 꿈을 꾸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전의 나의 아름다웠던 모습과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멋있는 옛날의 모습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22살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다리가 그러면서 뭐라냐. 다리가 없으니까 데이트할 때 키 작은 사람하고 하면 돼요. 네, 키가 늘씬하게 컸거든. 그 다음에 만약 스노우보드를 탄다면 더 이상 발이 시리지 않아서 좋겠네요. 만든 의족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을 내가 넘기는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는 생각을 하라. 그쵸?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더 이상 발이 시리지 않아서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멋진 생각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네.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22살 먹은 아가씨가 두 다리 잃고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대.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젊은이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스포츠를 가르쳐. 스포츠 활동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수천 명의 헐벗고 발벗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줘.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발 다치지 않게 만들어줘. 네, 신발 벗고 다니다가 애들 병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꿈을 이룬 거야. 그러고는 스노우보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다리를 잃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묻는데요. 자기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원래 내가 다리를 잃기 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아니. 왜? 두 다리를 잃은 것은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키지 않았고 내가 두 다리를 잘라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이 황폐해지지 않았다. 내 정신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했다. 그리고 상상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상상하다 보니 현실이 되었다. 이 말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상상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상상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아가씨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그냥 정면으로 보세요. 두 다리가 없는 순간 이걸 쳐다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냐는 거예요.
두 다리가 사라진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이걸 보고 싶었겠어요? 아래 하체를 내려다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는 순간 나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너무 멋있다. 사실 그 차시환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로 마무리할게요. 차시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차시환혼, 시신시자, 시체시자예요. 시신을 빌려서 다시 살아나라. 시신의 몸뚱이를 빌려서라도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은 뭐냐, 도력이 굉장히 높은 이현이라는 도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계와 선계를 막 마음대로 드나들어. 인간계 선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다가 이 도사가 어느 날은 선계로 갔어. 육체를 떠나서 선계에 가서 7일 동안 휴가를 갔어. 여름 휴가를. 여름 휴가 가서 놀다가 왔더니 와서 보니까 자기 몸뚱이 죽었는 줄 알고 불태워버린 거야. 몸뚱이가 불태워지니까 어떻게 들어갈 데가 없잖아, 몸뚱이가. 근데 옆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하나 있어. 거지가 죽은 거야. 거지가 이제 못 먹어가지고 막 몸뚱이가 비실비실해서 죽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별 볼 일 없는 시신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 몸으로 탄생을 해서 지상에 다시 와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몸속으로, 거지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돼. 만약에 이현이라는 도사가 저 인간의 몸뚱이는 별 볼 일이 없어, 저런 거지 같은 몸에는 난 안 들어갈 거야, 멋있고 아름다운 몸뚱이에만 의지해서 살 거야, 예를 들어 이래서 지 몸뚱이 찾는다고 막 다녔다면 어떻게 돼? 구천을 떠도는 떠돌이 혼이 됐겠지. 그렇죠? 근데 옆에 죽은 그 귀신의 몸뚱이, 아니 저기 거지의 몸에 그냥 들어가, 거부하지 않고.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살다가 보면 내 몸뚱이에만 집착해서 이 몸뚱이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뚱이가 늙어가고 병들고 변화 오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잖아요, 몸뚱이가. 그럴 때 그 몸뚱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만 탓하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지나간 육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 아가씨처럼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기가 건강했고 아름다웠던 몸이 떠나갔을 때 그것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육신이 찾아와, 늙음이 찾아와서, 병들음이 찾아와서, 장애가 찾아왔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육신을 통해서 내 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네, 제가 기차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악용만 해요. 뭐 때문에 지재산을 내놔? 그건 자기가 겪은 경험이잖아요. 경기 시작되는 순간 훈련하느라고 겪었던 피나는 노력이 하나였잖아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한 거잖아요. 그 훈련했던 건 지 몫으로 지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개인적인 이야기만 말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공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각자 자기 살아온 서글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식탁 위에서 짐 빠진다. 아무리 부부 사이이지만 삼가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룰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규칙이 뭐냐? 내가 옛날에 살 때 있잖아,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좀 알아줘, 당신이 나 좀 사랑해줘. 사랑은 그냥 도망가. 달아나게 만들어. 개인의 이야기는요, 남한테 굉장히 짐을 줍니다.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담 줍니다. 페어플레이 하셔요. 깨끗하게. 내가 겪은 건 내가 겪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사적인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고 말해요.